경제에 도움이 되는 마중물이냐 아니면 돈 파티냐. 추경 이야기입니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을 두고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정부는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 위해 10조 3천억 원의 국비를 반영했습니다. 이번 추경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액수를 좀 살펴보면요. 상위 10%는 15만 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상당수 대부분의 국민은 25만 원, 15만 원에서 10만 원을 더해서 25만 원을 받게 되고 선별 지원으로 최대 5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편 지원에 대한 논란이 지금까지 많았는데 이 소비 쿠폰은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선 못 쓰고요. 소상공인에게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쓰라는 겁니다. 홍 전 의원님, 네. 효과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전혀?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 취지의 사업이 호텔 경제학에 빠져 있다고 저는 보는데 세상에 가장 실력 없는 정부가 하는 게 돈뿌리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아르헨티나 그리고 베네수엘라 사례를 봤는데 그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소위 말해서 어떤 돈을 투자했을 때 효과가 있는 투자 유발 계수를 보면 민간이 정부 부분부터 있고요. 민간 중에서도 특히 이제 기계 장치 산업 쪽이 상대적으로 더 효과가 있고 정부 부분 중에서는 인프라라든지 R&D 부분 효과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준 이전 지출 분야는 복지 분야와 더불어 가장 경제적인 파급 효과, 투자 성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확고한 이론이고 실제인데 네. 이런 식으로 돈을 투자하게 되면 저는 성과보다 부작용이 훨씬 더 크다 봅니다. 첫 번째 부작용은 물가 상승 압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 부채에 있던 상승은 당연합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 640조의 국가 부채가 문재인 정부 딱 5년 만에 440조가 늘어서 1,080조를 윤석열 정부가 받았고 지금은 1,200 몇 조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는 국가 부채 원금을 갚기는커녕 이자만 갚는 데에도 26조가 들고 이거는 온전히 우리 미래 세대 젊은 청년들이 지금 이제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 자꾸 인구도 줄고 있는데 다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이제 노출될 수밖에 없죠. 또 가장 또 큰 문제는 뭐냐? 열심히 일한 그리고 열심히 빚을 갚았던 사람이 이제 바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저는 이런 어떤 조치가 정말 그 정부가 뭐를 해줘도와 그리고 소위 말해서 빚을 안 갚아도 된다. 배째라. 그리고 정부의 어떤 이런 어떤 지원금을 어떻게 더 많이 탈까 하는 그런 어떤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좀 조장하는 예. 그런 어떤 나쁜 어떤 결과로 오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잘못된 정책으로 봅니다. 예, 반론은 한꺼번에 좀 받아보겠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빚에 대해서는 전액 탕감해주는 내용도 추경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채무자들이 경제활동에 복귀하는 거, 그 부분을 돕겠다는 건데요. 성추현 부의장, 좀 힘들지만 그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소상공인은 방금 홍 전 의원 지적처럼 이분들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좀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도 전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네.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든 경우,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폐업한 자영업자 수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또 23년 기준으로는 10개가 창업하면은 10명의 자영업자 중 1명이 폐업합니다. 그러니까 폐업률이 10%에 달합니다. 이거는 2005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두 자릿수를 다시 돌파한 것인데요. 그만큼 요즘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 이렇게 힘든 자영업자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정책은 저희가 처음 정책으로 처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 보수 정부 때도 추진을 했었어요. 2013년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빚을 많이 졌던 자영업자들이 5년 동안 갚지 못하면서 그게 거의 파산할 위기에 처하자 박근혜 정부 역시 그 빚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추진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보수 진보가 할 것 없이 이렇게 너무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 때는 빚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어느 나라나 어느 정부나 추진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뭔가 물론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런 얘기 있었어요. 도덕적 해이가 생기는 거 아니냐. 열심히 갚은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 아니냐.
네. 하지만 그 이후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나요? 열심히 자영업자들은 그 이후에도 본인이 그 낸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 경제활동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 자영업자들을 너무 얕보는 언행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어려움을 구제된 사람들, 일단 사람이 죽기 직전에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빚을 내서 살려놔야 그 사람이 다시 경제활동을 하면서 빚도 갚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자영업자들을 좀 구제해주겠다는 정책이지 저희가 무슨 뭐 포퓰리즘, 뭔가 이런 돈 뿌리기 정책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격적으로 추경 심사가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 민주당 반응까지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 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 점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란으로 나라 경찰을 망친 내란 동조 정당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마중물로 삼기 위한 추경에까지 저주를 퍼붓다니 정말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선 마치 당선 축하 파티 열듯 돈을 뿌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한 거고요. 반면 민주당에선 국민의힘을 향해서 망언을 일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한 건데 박민영 대변인 지금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저희가 경제 정책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내란 동조당이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진짜 할 말이 없으니까 메시지를 반박 못하니까 메신저를 반박하는 식의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홍석준 의원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경제 승수 효과 측면으로 보나 여러 가지 파급 효과로 보나 전혀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30조 추경을 하는데 20조 원을 그 적자 그 국채 발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 그러면 예금의 기회비용이 늘기 때문에 시중 이자율도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물가가 늘고 이자가 늘고 대신에 소비 쿠폰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조삼모사식의 전시행정과 다르지가 않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정부가 빚을 내서 이재명 당선 축하금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이제 부채 같은 것들도 과거에 박근혜 정권 때도 탕감을 해줬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지금처럼 과격한 방식으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어떤 방식이냐면 정부가 빚을 내서 빚을 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채권을 대신 매입을 해서 126만 명에 대해서 16조 원을 들여서 원금을 90%까지 탕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더라 그러면 누가 성실하게 이 부채를 납부하려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이 정부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채를 성실하게 납부할 동기를 줘야 되는 건데 이런 식이라고 하면은 빚 갚은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상황을 악화시킨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같은 돈도 더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국무회의가 의결됐다라고는 하나 여야가 여전히 협의할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야당의 입장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국민들께 좀 그런 부작용이 크지 않은 방식을 택하는 것이 여당의 도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일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소비 쿠폰 거부 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이 되면서 지금 또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 교수님, 좀 이 같은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 거부할 필요 없어요. 안 쓰시면 돼요. 안 쓰면 그냥 다 국고로 돌아가요. 뭐 거부하고 죄송합니다. 거부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거부하든 안 하든 본인들이 안 쓰시면 돼요. 만약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소비 쿠폰 자기는 필요 없다. 사용 안 하면요. 국고로 다 환수돼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게 돼 있고요. 일정 기간 동안만 사용하고 나서 만약에 그분들이 본인 생각할 때 자기는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쓰시면 그냥 자동으로 국고로 들어가니까 뭐 안 받지 않고 안 받고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아마 안 받으셔도 되고요. 받기 싫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두 분의 말씀에 도저히 제가 일도 동의를 못 하겠는데 정부 채무, 국가 채무가 윤석열 정부 때 올랐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윤석열 정부 때도 국가 채무가 계속 상승을 했어요. 아니 윤석열 정부는 조그만 정부 만든다 그러고 뭐 재정을 타이트하게 한다면서요. 그게 왜 국가채무 올랐죠? 뭐 했습니까 대체? 그리고요 정부가 아까 홍석준 의원만 제가 일도 동의할 수 없는 게 기본적으로 이게 무슨 현금성 살포란 말도 일단 잘못되고 현금입니까 이게? 소비 쿠폰이잖아요. 지역사회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입증이 안 됐다고요? 그건 본인 생각이시죠.
일부 뭐 예를 들면 조사에서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다는 것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확고한 거다 이런 얘기 쓰시면 안 되고요. 한국은행도 실제적으로 이거 빠른 시간 안에 20조 정도가 투입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내수가 워낙 침체돼 있잖아요, 지금. 경제를 돌아가는 두 가지 축이 있는데 수출도 우리는 수출은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내수가 어려워서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플레이션 얘기하시던데 한국은행도 뭐라고 전망했냐면 크게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주장을 저렇게 막 확고하다, 확실하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고 그걸 또 일정 기간 동안 소비 쿠폰이란 걸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현금과 전혀 상관없고요. 예.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견이 좀 좁혀지기 힘든데요. 양측 개인적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새 정부 이야기 추경 논란까지 짚어봤고요.